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저희가 사고 영상을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네. 구성으로 보여드렸는데, 자, 저 사고를 보면요. 그 모범 택시 한 대가 아주 빠른 속도로 도로를 달려갑니다. 날아갈 정도로 속도가 빨라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급발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예, 일단은 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이제 정확히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영상으로 보면 예. 그 EV6 전기차에 브레이크 등은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아. 왜냐하면 뒤에 빨갛게 들어와 있는 거는 이제 시동 켰을 때 들어오는 시동등이고 예, 예. 하이 마운트 스톱 램프라고 맨 위쪽, 뒷 유리창 위쪽에 한 뼘 정도 되는 빨간 등이 들어오는 게 브레이크 등이거든요. 네네. 다만 여기서 현재 그 차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영상, 날아오르는 영상에서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만 네. 보통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가도 차가 순간적으로 붕 뜨게 되면 앞으로 발을 눌러주는 담력을 손실해서 좀 뒤로 물러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순간적으로 브레이크 등이 꺼졌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영상만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선적으로는 저 순간만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게 분명하고요. 네.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게 만약에 브레이크 등이 저 순간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입니다. 예. 보통 제작사 입장에서는 자동차 바퀴 4개가 동시에 지면에서 떠 있게 되면 실제 바퀴의 회전수 차이가 발생을 하면 그게 차체 자세 제어 장치 ESC가 자동으로 작동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브레이크 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인 논란이 되는 거예요. 네네. 대부분의 사고를 보면은 급발진이라고 추정되는 사고들은 차량의 가속력이 높다 보니까 울퉁불퉁한 노면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차량의 바퀴가 순간적으로 한쪽 바퀴나 2개가 동시에 접지력을 상승할 경우가 있고요. 이럴 때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면 제작사에서는 이게 ESC 작동에 의한 브레이크지 운전자는 밟지 않았다고 주장할 게 뻔하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싸움이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정확한 원인은 좀 분석이 더 필요한데 자동차 급발진 사고라는 거 저희가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은 급발진하면 2가지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사고처럼 굉음을 내면서 차가 기준 아니면 설계된 출력 이상으로 빠르게 달려나가면서 사고를 유발하는 거 급발진이다.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요. 실제 공학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비탈길에서 차가 갑자기 앞으로 미끄러져도 당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출력이나 속도를 내는 건 모두 급발진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급발진이라는 용어보다는 의도치 않은 가속력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결국은 본인이 가속 페달을 이 정도 밟았을 때 차가 이 정도의 속도로 평소에 가속했다라는 거에서 조금만 벗어나는 어떤 출력을 보여도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의도치 않은 어떤 차량의 출력이 유도된 것이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고 브레이크나 아니면 가속 페달을 착각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위험성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요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최근에 전기차 판매가 많이 늘고 있고요.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면서 저렇게 전기차 급발진 의심 사고도 늘고 있어서 좀 걱정인데요. 물론 급발진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조사도 필요한 상황인데 일단은요. 전기차도 급발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일단 급발진이라고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류에 의해서 발생하죠. 네. 자동차에는 ECU라고 이제 컴퓨터가 있는 거고요. 네. 급발진 신고 전기차 현황을 보면은 한 건 1년에 뭐 2-3건, 서너 건이었고 실제 그게 급속하게 늘어난 것은 2021년에 8건의 이제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도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일단은 전자장치의 오류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내연기관차에서는 연료를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공급해주면 출력이 높아지는 거고요. 네. 전기차 같은 경우는 많은 전력을 공급해주면서 모터의 회전수가 운전자의 의도한 것보다 빠르게 돌아가면 차량의 속도가 높아지면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고 네, 결국은 쉽게 말해서 컴퓨터가 오작동을 하면서 필요치 않은 출력을 내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연기관이든 전기차든 구분할 수 없이 확률적으로는 다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일단 뭐 내연기관과 전기차 모두 확률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네네. 가솔린 차량 그리고 전기차의 경우 급발진이 발생하는 뭐 전형적인 특징 같은 게 있나요?
일단은 내연기관, 가솔린이나 뭐 이런 어떤 내연기관을 베이스로 말씀을 드리면 예. 급가속이 될 때 굉음을 내겠죠. 엔진 음. 소리가 평소에 듣지 못한 정도의 아주 높은 RPM으로 굉음을 내는데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워낙 조용합니다. 예, 예. 조용하긴 하지만 보타의 어떤 출력이나 동력으로 회전 소리가 들리거든요. 아. 그런 것들이 평소보다 높은 소리가 들린다는 게 첫 번째 공통적인 특징이고요. 예, 예. 내연기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빠르게 엔진 RPM이 올라가기 때문에 연료가 100% 완전 연소를 못하고 불완전 연소가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머플러 쪽에서 하얀 연기가, 연소가스가 발생하는 게 대부분의 상황이고요. 예. 또 네. 대부분 운전자들의 주장은 브레이크가 딱딱해지면서 전혀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고,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게 1, 2초, 2, 3초 안에 끝나지 않고요. 급발진 시간이 상당히 좀 길어져서 수십 초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이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를 착각할 가능성도 작지만 있는 것이고 차량의 결함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대처법 중에서 가장 우선은 모든 페달에서 발을 잠깐 띄고 예. 상황을 잠시 이성적으로 주시하는 어떤 요령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조금 더 설명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모든 그 브레이크를 비롯해 그 속도계에 다 네. 발을 떼야 된다고 발을 떼고. 하셨잖아요. 엑셀레이터 네네. 발을 떼고 네네. 그리고 또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보통은요, 어떻게 대처해야 미국에서는 됩니까? 예. 그렇죠. 미국에서는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면 브레이크를 한 번에 세게 밟으라. 한 번에 나눠 밟지 말고요. 예. 그다음에 변속기를 얼른 중심으로 빼고 중립으로요. 예. 버튼식도 N에다 놓다든지 중립으로 빼고 동시에 시동을 끄고 뭐 스마트 버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쭉 눌러줘서 시동을 끄라고 시동을 홍보를 하고 끄고요. 있습니다. 예. 예, 시동을 끄라고요. 그런데 아.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 사고가 좀 안타까웠던 것은 보통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면 가로수나 가로등, 전봇대 같은 이런 기둥들을 들이받으면서 차량을 정차시키도록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앞에 범퍼 부위에 보면 에어백이 터질 수 있는 센서들이 곳곳에 부착돼 있는데 그 센서하고 정확히 일치하지가 않으면 가로등이나 가로수를 들이받았을 때 에어백이 터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평평한 어떤 정면에 담벼락을 들이받거나 앞차를 들이받는 게 가장 안전한 상황이고요. 아.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급발진 사고를 보면요. 어마어마하고 놀래죠. 놀래는데 바로 앞에 차를 들이받아서 사고가 날까봐 피합니다. 의도적으로. 예. 그래서 운전자들이 낮은 속도에서 속도가 점점점 올라갈 때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가능한 사고를 피하도록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고속도로 갓길로 주행하는데 문제는 속도가 점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시속 100km를 넘어가서 본인이 제어할 수 없는 속도까지 도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추돌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좋은 대상은 역시 차량 대 차량의 충돌이 운전자나 탑승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갑자기 차에서 굉음이 나면서 의도치 않게 속도가 높아질 때는요. 가장 가까이 있는 차량의 범퍼를 들이받으면서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게 에너지 분산면이나 어떤 치명상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교수님. 속도가 너무 많이 붙었을 때는 앞차를 들이받으면 앞차에서도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보통 약간 정차에 있거나 대부분의 사고들이 고속주행 중에 속도가 붙었다기보다는 저속에서 살짝 가속하는 상황에서 저속일 때. 속도가 붙을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럴 예, 예. 경우에는 무조건 가장 가까운 차를 들이받는 게 맞고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속도가 상당히 붙었을 때는 좀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고요. 브레이크는 네. 한 번에 세게 밟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나누어서 밟는 게 좋습니까? 한 번에 꽉 밟아야 됩니다. 오케이. 한 번에 무조건 세게 밟고요. 그렇군요. 나눠 밟는 건 좋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교수님 갓길로 가면서 벽면이나 가드레일 같은데 이렇게 계속 스치면서 가면서 속도를 늦출 수는 없습니까? 늦출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인데요. 네. 그런 쪽에 어느 정도의 어떤 드라이빙 테크닉이 있는 분이나 당황하지 않는 분들이 아닐 경우에는 혹시 그 도로 연석 같은데 타이어나 휠이 마모되면서 오른쪽 바퀴만 파열된다고 하면 차량이 완전히 뒤집힐 수 있는 어떤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요.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가드레일을 퉁퉁퉁 치는 부분도요. 실제 속도가 높아졌을 때는 가볍게 충돌한 것만으로도 반발력에 의해서 차가 중앙분리대 쪽으로 확 치우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의 속도이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대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속도가 과도하게 높았을 때는 가드레일이나 아니면 도로 경계석에 살짝 부딪히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2차, 3차의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핸들을 꽉 급지하고
발을 뗀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꺼는 이 요령만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응급조치 방법까지 짚어봤고요. 이제 보상 또 사고 원인 분석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소송을 진행할 때 운전자가 결함을 찾아서 입증을 해야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고 소송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난 40년 동안에 급발진에 관련된 소송 중에서 피해자가 결국은 제작사를 이긴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 그 얘기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소비자 중심의 어떤 소비자 보호 문화가 법령이 좀 미흡하다는 얘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사 차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제작사가 증명해야 되는데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차량의 결함을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증명해줄 민간 기관이나 인프라나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늘 제작사의 유리한 결론만 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 자동차 부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걸 네네. 이 속에서 운전자가 그 원인을 찾아낸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운전자가 네. 지금 상황에서 입증을 하려면 어떤 것들을 챙겨야 됩니까? 실제 운전자가 지금 상황에서 이런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뭔가 급발진 사고를 추정할 만한 상당히 설득력 있는 단서를 챙겨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급발진이 아니고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없다는 걸 증명해야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EDR 장치에 사고 전 5초간에 발생한 여러 가지 15개 이상의 데이터들, 가속 페달을 밟았나, 브레이크를 밟았나, 에어백이 터졌나, 핸들은 어떻게 돌렸나 이런 데이터들이 기록이 됩니다. 예. 다만 여지껏 나온 것들은 그런 기록들이 다 제작사의 제작 결함이 없는 쪽으로 나오고 운전자 과실로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급발진을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ECU가 오류를 발생했기 때문에 EDR에 저장된 데이터 자체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최근에 나온 얘기들 중에는 블랙박스의 두 번째나 세 번째 카메라를 발 위치에다가 장착을 해서 아. 그 블랙박스 영상이 저장이 되면 네. 다른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런 확실한 영상을 확보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논의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블랙박스를 여러 곳에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사고 기록 장치 EDR, 전자 제어 장치 ECU 이런 것으로 이제 상황을 판단하는데 5초 정도만 보전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네네. 30초 정도나 1분 아니면 좀 길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 그거는 뭐 법적으로 제정을 하면 가능한 부분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약 20초 정도까지 저장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일부 국산차 같은 경우는 이제 15개 항목입니다. 충돌 전의 속도, 충돌 정보, 에어백 전개 상황. 그런데 이게 5초 동안에 약 0.5초 간격으로 저장이 되다 보니까 데이터가 10개 정도밖에 없고요. 또 대부분의 사고 중에서 충돌을 하면서 그 통신 모듈 간의 데이터 송신이 중간에 끊기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일부가 소실될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5초라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보통 우리가 시속 110km로 주행할 때 1초에 30m 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5초면 한 150m 주행할 충분히 긴 거리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10개 정도의 데이터밖에 없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데이터 개수를 좀 샘플 레이스 늘리거나 시간을 늘릴 필요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지난해 12월에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했었는데 그때 블랙박스 영상 보면요. 운전자의 네. 음성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네네네. 증거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제조물 책임법의 자동차 결함의 책임에 대한 유무를 소비자한테만 전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제조사가 밝혀야 되는데 음성이 당황하는 게 다 녹음됐고 저도 그때 가서 들었거든요. 예. 충분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각하지 않고 정확히 브레이크를 밟았다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법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것도 운전자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운전자가 당황해서 이 차가 왜 이래 브레이크가 안 들어. 그런 음성은 충분히 저희가 당황스러움을 읽었고 분명히 들었습니다만 그 상황에서 운전자가 착각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운전자가 해야 된다는 게 우리나라 어떤 소비자 보호법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브레이크 페달 부분에 블랙박스 달 필요도 네.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예, 블랙박스의 세컨 카메라나 세 번째 카메라를 네. 실제 발 쪽에 달아서 영상을 저장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효율적인 어떤 증명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차량이 급발진할 경우에 가속을 막아주는 킬 프로그램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실제로 그렇고 우리나라도 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요. 예. 일본은 2019년부터죠. 차량에 뭔가 이상한 어떤 가속이 붙는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보면 모든 가속을 막아주는 킬 프로그램 장착을 의무화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우리나라도 의무화를 통해 가지고 왜냐하면은요, 실제 그 급발진이라고 추정되는 사고 중에 8, 90%는 대부분 운전자의 착각이라고 판명이 현재까지 나고 있고 네. 5%, 10%만 가지고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법정 다툼을 통해 가지고 규명할 건 규명을 할 얘기지만 네. 실제 킬 프로그램을 장착을 한다라고 하면 운전자들의 착각인 8, 90%는 무조건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대책 장치 마련이 시급하고요. 그리고 급발진 사고 제조사 입증 책임 강화하는 법안 계속 발의는 되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로서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